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고 지수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을 같이 검색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를 보실 텐데요.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시면 웬만하면 다 나와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버 금융 들어가서 코스피 클릭하시면 차트가 밑에 나옵니다. 월봉 차트로 보시는 게 좀 큰 그림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2007년이 한 요정도 됩니다. 2007년부터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적인 요소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평상시에는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확실히 밴드의 하단에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밴드 하단에서 또 미끄러지면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죠. 현재 차트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지점 여기 3300 이상 올라간 이후에 월봉으로 5월선을 확실히 장악하지 못하고 계속 5월선이 저항이 되면서 쭉쭉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120월선이 마지막 지지 라인으로 보시면 되는데 120월선 밑으로 빠져서 현재 120월선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일단 코스피 차트는 좀 안 좋다. 계속 안 좋은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크게 봐도 한 2010년부터 봐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이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에서 하단을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120월선이 마지막 지지라인으로 보였는데 또 120월선을 깨뜨리면서 상단에 120월선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죠. 최근에 피터 린치 영상을 본 게 있는데 피터 린치가 정확하게는 제가 설명을 못하고 비슷하게 설명드리면 피터 린치가 부채도 없는 굉장히 좋은 회사를 한 20달러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굉장히 많이 샀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샀고 그 종목이 15달러까지 내려갔을 때 너무 많이 내려갔다. 주변 지인들한테도 사라 했는데 이게 완전히 막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5달러, 7달러 이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많이 빠져서 바닥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반토막이 났는데 또 여기서 반토막이 났다.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지 그걸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3년 정도 기다렸다가 한 고작 50달러 정도에 팔았다고 하는데 20달러에 샀으면 2배 이상 먹은 거죠. 이게 이제 주식의 대가들은 고작 그거밖에 못 먹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웬만한 주식들은 2년 3년이면 올라온다. 정상적으로 펀더멘탈이 살아있고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많은 돈을 벌 그런 주식들은 이렇게 주가가 쭉 빠지더라도 결국에는 펀더멘탈 따라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빠질 때 주가를 조금씩 모아 가야지. 올라갈 때 이렇게 사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주식으로 패가 망신하고 거의
주식에 손을 뗀다, 손절을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기회라 생각하고 천천히 버틸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모아가시면 향후에는 다른 분들 막 사고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 우리 증시에 어떤 기사가 화두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금융에 들어오셔서 주요 뉴스가 이렇게 많죠. 레고랜드 때문에 좀 시끄럽네요. 레고랜드 한번 보겠습니다. 레고랜드 리스크가 국내 증시를 흔든다. 이번 주 코스피도 강원도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리스크 확산으로 박스권 장세가 전개될 전망이다. 시장 대응 조치에 따른 진정 여부와 함께 다음 주 주요국 경제 지표와 통화정책 회의에 따라 코스피 2200선 하방을 시험하는 흐름도 예상되고 있다. 증권업계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150에서 2250으로 제시했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전문가들은 이제 조금 바닥에서 밴드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레고랜드 사태로 증시 상단이 제한되고 있다. 외국인이 지난주에는 5062억 원 순매수했고요. 개인도 657억 원 사들였는데요. 반면 기관은 6349억 원 순매도를 하면서 증시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거래일 중 4거래일이 보합권을 기록하며 큰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의 금융 불안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었으나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모습에 마지막 3거래일은 약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자, 레고랜드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특수목적 회사 SPC인 아이원 제1차를 설립해 205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기업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ABCP 만기일이 지난 9월 29일 GJC가 상환하지 못했고 강원도는 채무 인수를 이행하는 대신 GJC를 법원에 회생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원 제1차는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참 문제네요. 참 강원도에서 뭔가 문제가 크다. 레고랜드를 만드는데 굉장히 뭔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록 신영증권연구원은 금리 인상 기조와 부동산 PF의 부실 우려로 단기자금 시장이 특히 어려웠던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 이후 단기자금 시장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면서 무너진 심리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추가 안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설명했다. 한 2천억 정도 되지만 금리 인상도 있고 레고랜드에 엮인 그런 은행이라든지 은행이 엮이면 또 은행과 관련된 개인이라든지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문제들이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게 이제 금융시장에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고랜드 말고도 영향을 주는 게 지금 러시아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 최근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전투기 또 자국 주택가에 추락했다. 러시아가 요즘에 많이 좀 밀리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자원이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계속 이렇게 자원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한정된 자원으로 싸우고 있는데 조금 최근 들어서 러시아가 많이 밀리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강제 입양되는 우크라이나 아이들 종족 말살이라고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어린이들을 대거 러시아 가정에 입양시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네요. 한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 유가 큰 폭으로 등락을 할 수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에 12월 5일 이후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의 해상 운송은 상한 가격 이하로 구매한 경우만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이를 어길 경우 해상 운송 선적, 화물 등에 대한 해상 보험 가입이 거부가 된다. 가격 상한 이하로 우리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해야 된다. 이상 구매하게 되면 보험 가입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상한 가격 수준은 러시아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시장 가격과 러시아의 생산 비용의 중간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러시아가 좀 풀려야 될 텐데, 러시아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수출로 충당되고 있고, 최근 전쟁이 장기화되고 천연가스 매출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원유 수출 중단 시 정부 재정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 S오일 한번 보겠습니다. S오일 보시면 옛날에 10만 오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주가가 높이까지 올라갔는데 최근에 또 많이 떨어졌네요. 한 8만 1,000원 이렇게 부근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한 57,100원. 이게 정유 부분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정부 정책, 글로벌 정책 영향이 많이 가면서 상단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유 관련주들은 조금씩 모아가다가 상승하면 매도치고 또 하락하면 사고,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2022년 매출액도 거의 코로나 때 이후로 보면은 2배 이상 이렇게 올라갔고요. 계속 올라갑니다. 정유 관련주들은. 그런데 주가는 지금 못 가고 있는 수준이죠. 영업이익률도 올해는 10% 정도까지 S오일이 거의 대장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도 전혀 망가지지 않은 모습. 지금 다시 일봉으로 21선을 회복하고 21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S오일 이 종목은 떨어지더라도 조금씩 모아가면 향후에 또 올려줄 때 그때 팔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두서없이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기업 가치를 보면서 꾸준하게 천천히 종목을 매집해가면 향후에는 굉장히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